안녕하세요, 준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또 특별하게 R&B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은 정말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 두 분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동경해왔던 저희 선배님들이신데요. 김주한 선배님 그리고 K-Will 선배님을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나와주십시오. 준케 in the house. 어서 오십시오. 예, 형님. K-Will in the house. K-Will in the house. 형 인사. 형 힙합. 아니 K-Will in 힙합이 the house. 아니 힙합이 아니라 밖에서 인사 다 해놓고 뭘 이렇게 아니 K-Will in the house. 힙합. 정말 좀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제가 선배님들을 모신 적이 처음인데 어떠셨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드려서 저는 결국 이 얘기가 나한테까지 왔다는 거 많이 털리고 까였겠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저희 연락을 진짜 조한이 형, 형수 형, 태우 형 그렇게밖에 안 이렇게 했어? 연락드렸어요. 무조건 네. 날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가야지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네가 나온다는데 여기 요새 어린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구나. 맞아요. 난 이 그림은 생각 못했거든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R&B 하우스예요. 이 아. 컨셉이 R&B 하우스인데 그래서 오늘 R&B 하면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실 세 분이었어요. 사실 여기 이제 태우 형. 근데 태우 형은 미국에 지금 가 계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네. 여기 태워왔으면 오디오 네. 물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아요. 감사하게도 자리를 미국으로 비켜주셨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조한 형은 진짜 또 저 자주 어릴 때 저 선생님이었습니다. 보컬 선생님으로 또 연수생 때부터 2005년도부터 형이 또 선생님이셨고 형은 옛날에 유명했던 그 R&B 소울 동영상 라이브 카페라고 알소동에서 아주 그러니까 네. 이런 아무도 모르는 얘기 여기 보시고. 젊은 스태프분들이 아무도 공감을 못. 알소동이면 여기 35살 밑으로는 다 모른다고 모르는 알아요. 거? 그렇지. 그렇지.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갈 데가 없어. 사실 브라이언 맥나잇이라는 아주 또 유명한 팝 가수가 있는데요. 형님이 정말 브라이언 맥나잇 커버를 한 그 영상들, 라이브를 한 영상들이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이 음악 R&B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는. 그래가지고 또 형님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뭐 형님들 뭐 R&B에 대해서 또 워낙 하실 얘기가 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지금 현재 시점의 R&B와 그리고 예전의 R&B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형님들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90년대 R&B는 저는 그때부터 그 흑인 음악을 들으면서 저를 좀 제가 음악을 하는 삶으로 좀 인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장르가 R&B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실 형님이랑 솔리드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잘 모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음악을 아시고 저를 아시는 분들 K-Will이 딱히 R&B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시작이 그랬고 내가 지난 앨범을 만들 때 그 뿌리를 찾아서 그런 음악을 해보자 90년대 R&B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그 90년대 R&B를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그 당시에 한국형 R&B라고 불렸던 곡들 뭐 예를 들어 뭐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음악이라든지 그거가 R&B다 라고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정의를 내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90년대 팝 R&B니까 저는 보이스투맨이고 그죠. 보이스트맨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R&B를 알려줬던 그런 그룹인 거야. 그렇죠. 그때는 사실 그 전에는 R&B 음악이 조금 힘들거든. 근데 워낙 그 베이비페이스가 이제 그 작곡을 하면서 워낙 대중적으로 멜로디나 예쁘게 해가지고 또 보이스트맨이랑 친구들이 이제 다양한 목소리로 화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려준 것 같아. 굉장히 스윗한 음악이었고 형 혹시 아세요? 그때 보이스투맨 I'll Make Love to You 있는 2 앨범이 보이스투맨 2집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오, 그때. 이거 처음 우리나라에서 100만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거를 테이프를 2번 사고 CD를 1번 샀었거든. 테이프를 하나 끊어먹고 그렇게 많이 들었었으니까. 그거 혹시 알아? 보이스트맨이 I Make Love to You를 안 부르고 싶었어.
오 진짜요? 되게 싫어했어. 그 이유는 그 커피 전에 기계도 놀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와 기계 지금 커피 기계가 막 열받았어. 왜 I Make Love to You를 왜안 그 부르고 이유는 싶었죠? 부모랭이란 영화가 있어. 부모랭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부모랑. 거기 에디 머피가 주인공이었고요. 그때 End of the Road란 맞아. 타이틀곡이 있어. 그거지 그거. 맞아, 타이틀곡이 있어. 그거지 그거.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히트 안 했는데 한국에서 이게 엔드 오브 더 로드가 미국에서 히트를 안 했다고요? 그렇게 크게 안 했어. 빌보드에는 올랐죠. 올라갔는데 이거는 홍보도 안 했던 노래야. 걔네들이 그 노래 부르기 싫었던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부모랭이란 영화가 나오는데 End of the Road란 이제 노래를 불렀어. 그 너무 대박이 난 거야. 한국에서? 한국에서 대박이 났고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뭐 사람들이 이제 빌보드 올라갔지만 이 친구들이 자기 타이틀곡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나가서 많이 안 불렀어. 아 엔드 오브 더 로드를. 그렇지만 이제 이 노래 잘 되니까 이제 빨리 음반 만들어서 I'll Make Love to You란 이 곡을 베이비페이스도 작곡을 했는데 좀 비슷한 거야. 악기들이 비슷하잖아. 맞죠. I'll make love to you like you want me to under the road to the end. 이게 비슷하니까 싫다고 똑같잖아. 그래서 완전히 반대를 했는데 매니저 됐어 불러 딱 그런 거야. 근데 대박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그때부터 역시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구나. 자기도 그때 자기만의 이제 음악성 막 어떻게 이거 막 비슷한데 아니 사람들이 모르잖아. 진짜 그 당시에 저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막 End of the Road가 유명하고 저가 막 그런 걸 노래 들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 네가 관심을 가졌을 때. 관심을 가졌던 좀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지는 않았는. 정말 그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모이는 카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소동이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좀 하는 분들이 그 와냐의 보컬 그 애드립 라인을 계속 그 조금만 뭐 어디서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진짜 보이스투맨의 이 지금 R&B가 이런 음악이 지금 정말 많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하고 싶고 이런 보컬들이 인기가 많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사실은. 네. 민준이가 몇 년생이지? 빠른 88입니다. 빠른 88. 87. 87. 형님이? 87. 형님이? 73. 73. 그럼 제가 81년생이니까 한 8년 터울인데 네. 그 시대에 우리가 듣고 자랐던 R&B 다 좋아했던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내가 뭘 듣고 이 음악을 좋아하게 됐느냐는 다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딱 그 스트라이크 존이 맞아요. I Make Love to You를 좋아했고 솔리드 2집을 미친 듯이 들었고 웃으며 보내는 시절 바바보 다른 구름을 우린 서로 다른 구름을 찾아 떠났지. 그치. 이게 81년생 가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동년배 가수들. 근데 거의 다 그 R&B를 베이스로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자막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세대였고, 근데 아마 민준이는 그 선배들, 그러니까 저랑 동년배지만 저보다 데뷔가 훨씬 빨랐던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데뷔했던 친구들을 보면서 맞아요. 아마 나도 저렇게 멋있게 노래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형님들은 어때요? 진짜 최애 R&B, 인생 최애 R&B 노래 하나 딱 꼽는다면 나 이거 하나 정말 이건 나한테 의미가 깊다. 난 보이스투맨 2집이 맞는 것 같고 2집. 거기서 뭐 I Make Love to You를 뺄 수가 없고 국내 앨범에서는 솔리드 2집이 맞는 것 같고 대박.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 도덕 선생님이 야 요새 이 밤의 끝을 잡고라는 노래가 나 너무 좋은데 이번에 그거 잘하는 애 있니? 그랬는데 내가 그걸 맨날 흥얼거리고 다녀서 애들이 제시켜보세요 해서 내가 한 다음에 계속 이제 매주 도덕 시간마다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 상황이 펼쳐졌었던 거예요. 당시 혹시 용돈 주시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선생님들 안 줬어. 그냥 그래요? 시켰어. 그냥 그때 열정 페이지. 근데 그것도 되게 그것만으로도 되게 설레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너는? 사실 진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그 영상 딱 하나가 있어요. 윈니 휴스턴, 스티비 원더, 루더 밴드로서 맞아요. 그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가 저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되면 진짜 멋있겠다. 좀 어린 마음에 중학생 때 영상 그걸 보면서 작곡가가 돼야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이제 막 다른 R&B 음악들 찾아보고 하다가 찾다가 어디까지 하면 가스펠까지 간 거예요. 집이 불교인데 제가 가스펠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는 지금 이게 중학생 때지?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죠, 형. 저는 나왔는 신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형님. 아니야. 너 이미 그때 다 인터넷으로 소리받아 얘기하시는 그렇지. 너 다 했잖아. 야, 너 소리받아. 나 지금 소리받아, 안 들었냐고. 너 거기서 다 불법 다운로드 받았잖아. 너. 받았잖아. 너. 아니 그래서 연습생 때 봤을 때도 얘는 달라. 얘는 R&B고 보컬리스트로 가야 될 텐데 이거는 난 아마 얘기했을 거야. 그때는 그렇게 이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완전히 깊고. 아직까지 또 열심히 계속 또 어떻게 하고 아니, 있습니다. 충분하니까. 아닙니다. 혹시 괜찮으면 제가 진행을 잠깐 해봐도 괜찮을까요? 형 좋아요. 이거 어쨌든 본인 앨범 나왔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두서는 좀 없는 것 같아서. 앨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올해 초부터 했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지난번 해서 앨범이 언제였지? 제가 4년 9개월 만에 나온 한국에서 4년 9개월 만에. 앨범이고 그래서 5곡 딱 이렇게 이제 수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요번에 5곡 나왔지만 네. 그러면 한 20곡 썼겠네. 그 정도를 작업을 했었죠. 그렇지. 사실. 이번에 R&B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사 작곡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곡 같은 경우는 작사에 제가 다 참여를 했고 남은 곡은 이제 막 외국에서 받은 곡 들었는데 옛날에는 나 이거보다 곡 더 잘 쓸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막 욕심이 이런 게 있었는데 정말 지금은 냉정하게 듣고 이거 노래 너무 좋은데? 그러면 저는 또 작사가 분의 가사도 받아보고 막 옛날에 내가 다 해야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약간 네.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어떤 곡이든 내가 써서 내가 100% 들어가야 맞아요. 한다라는 거에 되게 그런 생각에 매몰돼 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싱어송라이터. 그쵸. 네. 근데 거기서 지금 벗어났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미련과 욕심. 맞아요. 예. 일단 제 음악을 한번 사실 이게 또 설명을 어떻게 또 합니까, 형님? 형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진짜 용기가 있는 친구면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사실 이제 형님들은 너무나 또 저의 우상이시니까 제가 이제 또 들어보고 웅준아 이거는 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솔직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 한번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여름 노래네. 여름 밤. Let me be my artist, be my spotlight, see it with the blues. Power without warning, chocolate got me falling. Sing it with a sweet, beautiful song. Let me give me, early me, love me right. 이게 피처링 스웨이키. 진짜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다. 사운드가 풍성한데 그래도 이지리스닝에 가까운 이지리스닝입니다. 곡이네.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느낌 있네. 저 이지리스닝 맞아요. 아, 좋은데? 좋은데?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 좋다고 이렇게 일단- 표현 잘 안 하시는데. 듣기에 너무 일단 편하고 그다음에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억지로 줬다는 느낌 안 들고 사운드가 풍성한데 듣기에 편하고 이게 LA 느낌이죠. 맞아요, 진짜. 그 창빈 군 네. 랩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형님은 지금 진짜 처음 들으셨죠? 난 진짜 처음 진짜 들어봐요. 처음 들으셨거든요. 진짜 처음 들어봐. 진짜 처음 들으셨어요. 이걸 혹시 괜찮으시다면 훅만 같이 이렇게 한 번만. 이거 이렇게 빨리 부를 수 있다면 되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왜? 빨리 배울 수 그렇지. 있다는 맞아. 이게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오면 캐칭이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도전! Baby, on my playlist every night, my favorite tune. Let me be your artist, be my spotlight, singing rhythm and blues. 다가와는 without warning,
Jackman, you got me falling. Sweeter than the sweet wood, and it feels so right. R&B, be with me. R&B, me, love me right. Hey, put your hands up. 예, 감사합니다. 대박! 형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일단 형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또 서툰이 진행에 또 이렇게 아니 이게 매력이야. 무슨 소리야? 진행을 내가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K-윌의 R&B 하우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게스트는 김조한 형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진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 분은 막 대박 나고. 아유, Dear my 뮤즈. R&B me. 네, 네. 이 정도 했으면 네, 잘 되라 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 바랍니다.